우리나라의 휴대전화 서비스가 도입된 지 7월 1일자 어제로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인 1988년에는 걸어다니면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상조차 불가능했었지만 이제 휴대전화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까지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벽돌폰이 스마트폰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역사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네. 국내에 첫 휴대전화가 도입된 것이 올림픽 직전이니까 88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이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8년 7월 1일 국내 처음으로 집 밖에서 이제 전화 통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선보이게 됩니다. 네. 당시 이제 첫 휴대폰 같은 경우는 미국 제조사 모토로라의 다이나텍 8000X였는데요. 벽돌처럼 두껍고 무겁다고 해서 별명은 벽돌폰이었습니다.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요. 삼성전자 현재 이제 갤럭시 S9의 거의 5배 정도 무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시간 충전해도 겨우 35분 연속 통화하면 방전되는 성능이었고요. 가격은 약 400만 원으로 설치비만 하더라도 60여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일부 지역의 전세금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그야말로 이제 초고가품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784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784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2018년 4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460만 명이라고 하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 가입자 수는 거의 90년대에 들어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내 이동통신 기술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2G 시대가 열렸던 1996년부터입니다. 네네. 아날로그 통신 이제 원주에서 2G로 옮겨가던 시절에 한 번에 여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 경쟁이 이제 한창이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다중 접속 기술 CDMA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제 상용화를 했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이제 문자 전송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것이고요. 1997년 10월 1일에 PCS가 도입되면서 휴대전화는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2003년 WCDMA 서비스를 통해서 국제 로밍 확대 그리고 영상전화, 멀티미디어 서비스 같은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지금 이제 LTE 서비스 같은 경우는 4세대인데 이 기술은 2011년 도입이 돼서 끊김없는 동영상을 즐기고 또 원격으로 TV나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를 필두로 지금 초고속으로 성장한 통신 기술 같은 경우는 어느덧 5G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 때에는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 메신저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내년 3월이면은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시작이 되게 되면 LTE보다 속도가 1000배나 빨라진다고요. 네, 최대 네네. 다운로드 속도가 20GBps에 달하는 등 이제 5G 상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삶에 있어서 굉장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조성호 SKT 분당연구소 이 네트워크 기술원 랩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통신은 통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AR, VR, 인공지능, IoT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5G 미래 이동통신에서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5G 네트워크 준비와 함께 서비스 그리고 생태계 확장에 조금 더 주력할 계획인데요. 사업 경계 없이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을 하고 5G 생태계를 확대할 파트너들과 함께 실질적인 사업 모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통, 보안, 그리고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등 이종 산업 대표 기업들과 잇따라 손을 잡고 5G 시대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 ICT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각오입니다. 네, 30살이 된 한국의 이동통신 앞으로 행보를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 기자였습니다.